우리가 매일 보는 넷플릭스 영화, 또 듣는 스포티파이 음악. 사실은요, 전부 다 누군가의 추천이죠. 우리는 이렇게 매일 수많은 추천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체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나 많은 선택을 기계에게 맡기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의 주도권을 시스템에 넘겨주게 됐는지, 그 심리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으로 시작해보죠. 빼앗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했다.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처럼 들리죠. 우리의 판단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원해서 내어주었다는 뜻이니까요. 이 관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 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선택권을 내어주었을까요? 사실 이 흐름은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이 편리한 자동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했죠.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심리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판단의 권한을 잃어버렸다고 느낀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 감정, 이 안도감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판단이라는 행위 자체가요, 상당한 심리적 비용을 요구하는 본질적으로 아주 불편한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런 종류의 불편함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더 나은지. 끊임없이 저울질해야 하죠.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온전히 져야 합니다. 특히 정보가 넘쳐나는 이 현대사회에서 이 모든 과정은 정말 거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전처럼 정보가 부족할 땐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해야 했지만 이제 정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폭발하자 사람들은 새로운 해결책을 원하게 된 겁니다. 누가 이 복잡한 것들을 대신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죠. 바로 그 욕구에 완벽하게 부응하면서 등장한 게 바로 추천 시스템과 자동화 기술입니다. 이건 단순히 편리한 도구를 넘어서요, 판단의 부담과 불안을 덜어주는 아주 효과적인 심리적 해결책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과거와 현재의 선택 방식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과거에는요, 내가 직접 기준을 세우고 정보를 찾아서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기준은 시스템이 제시해주고 선택지는 이미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죠. 우리는 그저 잘 차려진 목록에서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선택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선택이 실패하더라도 글쎄요, 다들 이걸 선택하던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죠. 이건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나의 책임을 대중의 선택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아주 효율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인 셈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다동화 시스템에 끌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편리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선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그 근원적인 불안감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능적인 만족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만족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판단력이라는 것이 서서히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판단력을 우리 몸의 근육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꾸준히 사용하고 단련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퇴화하고 약해지잖아요. 결정을 외부 시스템에 맡기는 건 바로 이 판단의 근육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의존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자, 1단계, 편일 위에 판단을 시스템에 위임합니다. 그럼 2단계, 그 결과 판단력이 약해지겠죠. 3단계, 약해진 판단력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는 게 점점 더 불안하고 어려워집니다. 결국 4단계, 더 강력하고 확신에 찬 추천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 이 순환의 끝에서 의존의 구조는 완성됩니다. 판단 기능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이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활성화된 능력이 아니라 깊숙이 잠겨버린 잠재적인 기능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은 우리에게 어떤 마지막 질문을 던질까요? 이제 관점을 전환해서 선택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쭉 따라오셨다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의 본질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진짜 질문은 왜 우리의 판단력이 사라졌는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 바로 왜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상태를 더 선호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잃었다는 수동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선호에 대한 능동적인 질문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드립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이 정교한 시스템은 과연 진정한 의미의 판단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데이터 쪽에서 가장 안전한 확률을 계산해서 보여주면서 진짜 판단을 끝없이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가 내려야 할 겁니다.